그리고 우리 은하 주변에는 또 여러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는 곳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 삽니다. 산 넘어 집 한 채, 냇가 건너 집 한 채. 화천은 인구 밀도가 띄엄띄엄 있죠. 그렇게 별들이 성기계에 모여있는 작은 별들의 집단도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이 사는 빽빽하게 몰려 살죠. 그런 별들의 집단도 있죠. 그런 별들의 마을과 도시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듯 이런 커다랗게 모이는 별들의 집합체를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하들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 등등등 여러 나라들이 함께 있던 것처럼 국부 은하군을 그런 은하들이 모여서 더 커다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게 된 거죠. 우리는 저 천여자리 은하다. 우리 국부 은하군에, 우리 은하 안에, 여섯 번째 나선팔 끝에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하의 단위가 어느 순간부터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 하나의 은하에 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별들의 세계, 그 거리, 크기 이것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허블만한 경과,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우주를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그 커다란 우주를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화면 속에 보이듯이 하늘에 별이 떠 있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달도 뜰 것이고 별도 떠오르고 해도 뜹니다. 맞습니까? 네, 우린 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별이 떠오르나요? 달이 뜨는 걸까요? 해가 뜨는 것일까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이 간단한 사실도 수천 년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질문이 잘못됐던 거죠. 저들은 왜 움직일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저 밤하늘,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닫혀있는 이 공간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의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사는 곳,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커다랄까? 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 지구는 크고 둥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주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이 작은 천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저 커다랬던 지구가 작게 보일 만큼 멀어져 가면 달과 지구의 사이도 상대적으로 아주 좁게 보일 것이고요. 태양과 지구도 아주 가깝게 있는 듯 보이게 될 겁니다. 태양과 지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가 겨우 토성 정도입니다. 토성에 만약에 인류가 진출하게 된다면 그 토성에 사는 사람은 지구를 못 봅니다. 밝은 태양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게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쯤이 세계의 끝이 아니었을까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천왕성을 허쉬얼이 발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는 조금 더, 점점 더 확대되게 된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공간 속에 어딘가를 명쾌하게 태양계의 끝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많은 천문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건 대략 2광년 이내일 것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2광년이란 말이 공명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광년, 빛이 2년을 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 이 지구의 크기를 10억 분의 1 정도로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크기로 간주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12,756km이기 때문에
10억 분의 1로 줄이게 되면 1.2cm가량이 됩니다. 그럴 때 태양의 크기는 지구 지름의 109배. 약 요 1.2cm짜리 작은 완두콩을 109개 정도 누르는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태양계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태양계는 태평양 정도가 돼요. 이 광활한 크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태양계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건 훨씬 거대했던 거죠. 이 거대한 공간 속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우린 정말 텅 비어있던 공간에 아주 우연히 지구 속에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태양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갔던 거죠. 자, 점점 더 멀어져 가겠습니다. 태양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 빨리 가겠습니다. 태양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저 수많은 존재들에 쌓여 있어서 그들 중 하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어쩌면 이 과학의 발달사는 한 인간의 성장 단계와 놀랍도록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16, 17, 18, 19 질풍노도의 시기, 콧대가 드높을 때, 부모님 슬 아래 모두가 공주가 왕자가 될 때, 자존감이 드높을 때죠. 나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20살, 21살 직장에, 사회에, 대학에, 군대에 첫 발 내딛게 되면 눈 얻어내리는 자존감, 순간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중심의 사고가 깨져버리게 되죠. 그때 알게 됐던 게 바로 이거죠. 그들과 함께. 우리는 홀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들과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저 별들의 집단을 성단이라고 밝혀낸 겁니다. 근데 세상은 여기가 끝이 아니죠. 태양이 수천 개 모이는 이 거대한 집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세요.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그 별과 별들의 사이는 얼마나 멀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멀어져 갔기 때문에 조밀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인간 세상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만듭니다. 멀리서 보면 어깨를 맞닿고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한 걸음 다가서면 상처받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소외감을 받고 저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떨어지는 별들은 광활한 거리를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물리적인 힘에 이끌려 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튕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끌려가는 힘, 원심력, 그 사이에 평형 상태를 이루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라그랑주점이라고도 하죠.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별들처럼 한 걸음 앞으로 혹은 한 걸음 뒤로 그러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는 점을 찾는 건 아니었을까요? 더 멀리 갑니다. 이 거대한 세상. 점점 더 멀어져 가면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걸 은하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개비처럼 보이죠?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죠. 저 소용돌이 치는 이 거대한 세계, 저 은하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위에서 보면 허셜이 말한 대로 커다란 수레바퀴처럼 납작하게 보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은하의 생김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숲안에서는 숲의 모습을 못 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은하수의 정체를 탐험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볼 수가 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힘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 은하가 수많은 별들로 모인 집단이란 거. 그리고 그 별들, 은하의 단면을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별이 있고 그 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해돼서 보인 것이 아니라 뿌연 구름처럼 가로질러가는 이런 형태로. 이것이 은하수가 되는 거죠. 즉 은하수란 우리 세계의 잘라진 반쪽이었던 겁니다. 여름밤 하늘을 가로질러가는 은하수는 단순히 하늘의 문이나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였던 거죠.
더 멀리 갑니다. 그럼 안드로메다의 논쟁은 기억하시죠? 어떻게 끝났죠? 그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커다란 세계가 이만큼 적게 보일 때까지 멀어져 가야만 이제 보이네요. 이겁니다. 얼마나 먼 곳에 있는 거.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허블의 그 관측 결과가 나왔을 때 동의할 수가 없었다. 잘못 계산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주는 그렇게 넓을. 자, 이 거리, 이 까마득한 거리, 빛으로 이동을 해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3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섬우주론을 이야기했지만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 만물에 대해 위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아는 것에 위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230만 년 전 빛,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은 얼마 전에 출발한 빛이 아니라 지금부터 23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 직립보행할 때 출발한 빛이란 뜻이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이 아니라 230만 전의 과거란 뜻이죠. 즉, 밤하늘은 단 한 번도 지금 시간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거죠. 여름철 밝게 빛나는 직년은 24년 전 출발한 빛입니다. 견우는 18년 전 출발했습니다. 대내부는 1150년 전, 태양빛은 8분 전, 달빛은 1.3초 전. 저 밤하늘은 단 한 번도 같은 시간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안드로메다 은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지도 모르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습은 바뀌었을 것이고 심지어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아주 먼 과거의 빛이 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시간을 거슬러 우주를 여행을 한 거죠. 우주 탄생 극초기의 빛까지 찾아낸 것이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었습니다. 더 멀리 갈까요? 더 멀어져 가면 저 거대한 빛도 작게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화면 속에 가득한 이 하나하나의 점들은 별일까요? 은하일까요? 만약 처음에 이 화면에서 봤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밤하늘의 별이구나. 그리고 북두칠성을 찾아왔을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의 점일까요? 아니면 최소 1000억 개의 별을 품는 은하란 존재일까요? 이렇게 생긴 타온 은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은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은하죠. 얘도 은하입니다. 즉 여기 안에 있던 이 하나하나의 존재는 단순히 하나의 천체가 아니라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은하였다. 자, 우주에는 이렇게 끝없이 많은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사실 인류가 처음 동경하는 것, 경외감을 갖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질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는 얼마나 넓을까?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한 걸음 더 나간 질문이 됩니다. 외계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좀 세련된 화법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은 무엇이길래 저 광활한 공간 어딘가에서 스스로 탄생한 생명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문명을 일구고 또 너무 어딘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아닐까?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이란 말일까? 현대과학의 끝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 광활한 공간에 우리만이 존재한다면 그건 얼마만한 공간의 낭비.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나지를 못할 것이다.
우리만 밝혀지지 않은 채 그들끼리 교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거대한 구조를 바라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조차도 아주 극히 작은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얼마나 넓은 것일까? 은하수에 처음 빠졌던 그날 밤하늘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제 머리 위로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땅도 제 모습도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 저는 사실 두려움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그 다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커다란 세계에 경이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쁜 삶, 도시의 삶 속에선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아주 바쁘게 살 뿐이죠. 근데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이 바쁜 삶,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천문학이 이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질문은 어쩌면 아주 특별한 질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울까? 왜 그것을 알고 싶었을까? 왜 우리는 거기에 끌리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도 좋은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결국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지도 모르죠.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미의 기준이 각각이 다르듯 행복의 기준도 각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은하수를 탐험했던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무엇일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냈던 건 결국 돌고 돌아 아주 간단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저 광활한 공간 속에 어딘가 하나, 그 수천억 개가 넘는 은하의 바닷속에 하나의 작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이 작은 은하에 삽니다. 만약 우주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들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란 존재는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건 있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우주를 탐험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저 밤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거대한 세상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 우리는 이곳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저 은하를 알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별을 보지만 머지않은 미래 우리 우주 나갈 겁니다. 왜?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로켓을 타고 저 우주 지구 밖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 그 공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손을 흔들겠죠. 한마디씩 하겠죠. 아, 저곳이 우리의 고향이다. 그날이 오면 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같은 고향 사람. 어쩌면 진리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아주 가벼운,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이 지구에는 아직도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대립이, 전쟁이, 증오가, 혐오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믿습니다. 나는 아닐지언정 그 다음 세계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가리라. 우리는 아닐지언정 사람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겁니다. 자연이란 사람을 둘러싸은 세계, 그 세계를 이야기한 지식체계, 이것이 곧 과학이라고 한다면 이 과학이 말하고 있던 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이롭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람을 이롭게. 그것이 홍익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위로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죠.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이야기가
잘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중력에 구속돼 두 달 딛고 하늘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니 오늘 하루도 가끔은 퍽퍽하거든. 오늘 하루도 힘든데 우주 얘기가 닿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불현듯 보고 싶어서 떠난 그 언덕, 거기서 은하수를 바라보며 혼자 보러 갔을까요? 누군가 같이 곁에 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 손끝에 느껴지는 그 체온이 실체가 존재가 여기까지 우주시간 138억 년, 지구시간 46억 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밤하늘에 매료되고 밤하늘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은하수의 시즌 여름에 은하수를 보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쉼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